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장 이성원입니다. 다들 연말에 협회에서 발행되는 수첩을 받고 계시죠? 누구는 협회 수첩 가격이 18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웃을 일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협회 회원이라면 한 번쯤은 회비를 왜 내는지 생각해 봤을 텐데요. 그만큼 협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망도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우리의 아픔을 해소하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표 선수이자 일꾼이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호 1번 김창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후보님께서는 회비 납부 대가를 수첩으로 보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회원과 협회가 왜 존재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회원님들께서 내신 소중한 회비가 단순한 행사나 모임, 소모성 지출에 사용되기보다는 회원의 권익보호,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 부당한 제도의 개선, 억울한 일을 당한 회원님들의 법정 다툼 비용 등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협회가 있어야 회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회원이 있어야 협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 존립하고 회비는 궁극적으로 회원님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이 있어야 협회가 있다. 회원 우선 좋은 말씀입니다. 요즘 관리 현장이 매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갑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비정상적인 동대표나 주민들의 갑질이 있고 지자체의 갑질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의 갑질이 아주 심각합니다. 입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명 아래 악성 민원에 대한 책임 회피성 감사, 과태료를 목적으로 하는 감사, 한 단지를 5일 12시 이잡듯이 파헤쳐 업무를 마비시키는 감사, 투명성과는 무관한 사소한 절차를 트집 잡아 과태료 처분을 하는 감사, 해당 관리사무소에 구체적, 개별적,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과도한 감사. 이는 공권력을 이용한 행포이고 저질스러운 갑질입니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임계점에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강력히 항의하고 때로는 긴밀히 협조해서 표적감사, 과도한 감사 대신에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컨설팅 위주 지도 점검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지자체 갑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또한 대표회장, 입주민들이 관리소장에게 폭언, 폭행 같은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있는지요? 폭행, 폭언은 아주 고약한 경우입니다. 이는 행정법의 범죄가 아니라 형사법의 범죄입니다. 이러한 형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관리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전담 TF팀을 운영해 즉각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관리사무소장에게 갑질을 하면 언제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입장에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는 적립된 장충금이 적어서 적정 시기에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기 수선 계획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현장과의 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택관리사와 저희 협회가 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입주 후 30년 정도 되는 샘플 단지를 선택해 과학적,
시증적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장기수산 충당금의 최소 적립금액을 경기도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사업자 선정 지침입니다. 과태료 처분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자 선정 지침은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관리사무소장님을 힘들게 하는 역기능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첫 번째, 과태료 부과는 책임주의가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를 결정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원칙입니다. 단순 집행한 관리 주체를 처분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현재는 복잡한 사업자 선정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장님 혼자서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관리소장 본래의 기능인 관리 감독자의 기능은 멸시되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지침의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보완하려면 관리사무소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리사무소 표준 인력 편제 기준을 마련해 구조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관리를 하는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떤 대책이 없겠습니까? 협회의 회원이라면 위탁관리든 자치관리든 다 같은 회원입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협회는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회원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관리는 상대적으로 정보 획득에 불리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자치관리 회원을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창현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김창현 후보의 말씀은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마도 우리가 찾던 그 사람, 그 일꾼이 아닐까요? 자질과 소신, 경력 있고 젊은 후보 김창현 회원님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